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보다 조금 진정되셨는지요? 저는 글쎄요, 조금 차분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가슴이 먹먹하고 그 다음에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김종인과 그 이준석의 두 손을 그대로 들어줬을까 하는 여러 가지 말끔하지 않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의 정치적인 시험대에 오른 거죠. 아주 높은 다이빙대에 올라서 이제 그 묘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김종인, 이준석 다 껴안은 거 좋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 홍준표 또 안철수의 문제 함께 껴안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홍준표 선수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됐고 본격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이 킹메이커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김종인 카드는 완전히 접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종인이 아바타로 쓴 이 이준석에 의해서 이 낡고 그 다음에 나달나달해진 김종인 카드를 다시 집어 들은 거죠. 저는 김종인 카드가 원오브 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진짜 중요한 이 윤석열 후보가 우리의 염원을 이뤄서 정권 교체를 할 때 진짜 중요한 이 키 마스터는 안철수와 그리고 홍준표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안철수일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안철수도 홍준표도 사실 꽤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김기현, 윤석열, 그 다음에 이준석 술들을 많이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선명한 보수의 정치를 원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꿋꿋하게 정치 신인으로서 이 국민의힘도 바꾸고 개혁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제는 좋은 게 좋다. 또 위하여라는 그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좀 참담하네요. 자,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에게 당무 전반을 통합 조절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는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제2의 갈등, 그 회오리 바람을 아마 거의 피바람 못지않게 몰고 올 겁니다.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을 향하여, 총괄 선대위원장을 향하여 했던 수많은 말들, 그 가운데서 김병준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는 뇌물 먹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김종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머리가 이상하게 돈 사람이라고 했고요.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이 상황이란 건 앞으로 선대위가 김종인의 상황 정치, 그 다음에 김종인이 이번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 먹은 이 이준석 사용 설명서를 포장을 아주 야무지게, 그 다음에 과대 포장을 해갖고 다음은 이준석을 한번 차차기 후보로 키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선대위를 구성하고 또 선대위를 움직여 갈 겁니다. 마치 다음번 이 차차기 이준석과 그 다음에 2022년 3월 9일 당선자 윤석열하고 페어링을 해서 짝짓기를 해가지고 김종인의 상황 정치가 추진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저는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조동령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까? 자, 문제는 홍준표의 정말로 타격, 뒤통수, 상처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는요, 전 후보는, 홍준표 의원은 이 청춘의 뜰에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만났는데 윤석열 후보는 당신 만나기 전부터 김종인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이 날 이용했다면 그건 나름대로 훌륭한 책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리를 부린다는 주장에서 벗어나 나름 나로서는 홀가분하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역시 백의종군이다.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 그 길을 아주 확고히 했습니다. 홍준표뿐만 아닙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안철수는 김종인하고 오랜 구원이 있습니다. 윤여준, 김종인 뭐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가 정말 안철수의 리즈 시절, 안철수의 빛나던 시절 김종인하고 꼬이고 꼬인 구원이 많아서 지난번에 오세훈하고 안철수, 오세훈이 안철수를 말하자면 누르고 된 것이 아니라 안철수의 일방적인 양보로 서울시장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종인은 끝까지 안철수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이라든가 또는 이준석이도 김종인의 그야말로 이 부하나 마찬가지니까 그대로 따라서 안철수를 정말 배은망덕하게 대했습니다. 지금 안철수가요 6%에서 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즉 안철수는요 이 윤석열의 압승이라든가 또는 승리 여기에 안철수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와의 단일화 없는 이 보수 정당에 윤석열의 승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와 김종인의 이 구원이라는 거는 이 보수 단일화가 물거품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재명한테 갖다 바치는 선거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우리들의 우려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선거는 우리 보수 유권자들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정권 탈환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우리의 투지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가. 정권을 저들의 하이에나로부터 진짜 파리테들로부터 어떻게 다시 되찾아 올 수 있겠는가. 이것만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도 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철수와 인간적인 신뢰와 더불어서 반드시 단일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수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 손학규를 그렇게 갈군 이 이준석이 손학규와의 이 좋았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후에 다시 손학규 물러나라고 사퇴투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이렇게 부둥켜 안고서 좋아했지만 손학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나서 사퇴투쟁을 했던 애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끊임없는 분열의 정치, 배신의 정치, 그 다음에 자기 정치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 이 뒷배를 마치 조동현이의 뒷배를 모 육사 출신의 실력자가 봐줬듯이 지금 김종인이를 뒤에 얻고서 이준석이가 아주 커다란 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불장난에 희생자가 되고 그 다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번에 울산에서의 단판이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의 단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김종인은 어떻게든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숟가락을 반드시 얹으려고 했던 거죠. 권력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관심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김종인입니다. 근데 그 김종인의 과거는 즉 뇌물을 먹고 2억 1천만 원을 받아 먹고 홍준표 검사의 이
증거를 쫙 깔은 앞에서 허겁지겁 네네 2억 1천만 원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 보태지 않고 네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고개를 숙였던 사람이 바로 김종인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과연 김종인의 이 모든 것, 또 김종인의 이 전권과 탐욕의 모든 다면적인 평가와 인지를 하고서 즉 김종인과 이준석을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매우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김종인과 김병준과 또 김한길 또 자신을 위해서 이제까지 애썼던 나름대로의 주변 인물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서 선대위를 출발시키는가. 일단 이것이 1차적인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우리야말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금강석의 순수한 결백한 정말 순정의 지지자였습니다. 이 상황에 김종인 72.7%의 국민들이 김종인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김종인을 데려왔을까? 저는 이 의문은 끝까지 답을 반드시 찾으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답을 저와 함께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전과 같은 절대적인 100%의 지지를 또 그 마음을 오롯이 줄 수 있을지 전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전용TV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여러분 동지애로서 함께 손잡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정권교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정권 탈환해야죠. 그리고 우리들의 대선 캠프 네이버 카페 여욱 대첩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으로 초대합니다.